다시 한번 이 스페인 그리고 유럽 증시가 좀 우리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뭐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서 미국까지 한번 쭉 돌아서 오겠습니다. AFP 통신 먼저 보시죠. 제목이 좀 그런가요? 구제금융의 악령이 스페인을 이번에 덮쳤다. 그래서 제목이 조금 과한 감도 없지 않지만 그리스도 그렇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대한민국도 98년도에 뭐 비슷한 트라우마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구제금융이라는 이 이슈는 그 대상이 한번 정해지면은 시장에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대형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가 그랬고, 지금 나온 뭐 이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일단 이 구제금융이라는 단어만 나오기만 하면은 뭐 어김없이 채권시장 그리고 증시가 망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스페인의 경우 어제 뭐 대규모 시위 얘기도 전해드렸고 한데, 이 구제금융, 그것도 지난번 그 은행권에 대한 제한적 구제금융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면 구제금융이라는 이 가능성이 나올 때면은 어떤 때는 또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시장이 화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로존이 뭐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이런 뭐 초대형 악재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불확실성 중에 하나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스페인 소요 사태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만 하루 만에 이제 금융시장이 반응을 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스페인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스페인의 카탈루냐라는 도시에서는 재정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탈루냐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강남구처럼 소득 수준이 높고 당연히 재정도 부유한 지방인데요.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동네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뭐 이런 시위가 일어난 것이죠. 또한 이번 주 들어서 격화된 스페인 반정부 시위는 현재 심의 중인 스페인의 내년 2013년도 새 예산안 발표를 염두에 둔 압박인데요.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정부 공공지출을 줄이고 세수는 늘리는 이런 재정 긴축안을 지난 화요일부터 고안 중인데, 이것이 오는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고 시위대가 이것을 압박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과 밀접한 동조화를 갖고 있는 유로화,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글쎄, 날짜를 잘못 잡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 마침 독일이 또 오늘 국채 입찰에 나섰는데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50억 유로 당초 발행 목표보다 적은 31억 9천만 달러 수준에서 국채 입찰이 마무리가 됐다네요. 그런데 이런 시위나 갈등, 심지어는 뭐 유로존 탈퇴 같은 이런 극단적 시나리오도 우리는 좀 의연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제금융이라는 게 지난 그리스 경우에서 우리가 학습 효과를 얻었지만은 결국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고요. 어쨌든 ECB든 유럽연합이든 웬만큼 상황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기 전에는 돈을 내주지 않을 것으로 알면 차라리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뉴스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시장이나 객장에서 뭐 투자자 여러분들 만나보면은 미국이나 우리 증시나 뭐 이번 주는 텄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이번 주 3분기 마지막 주간이니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윈도우 드레싱, 즉 월말 혹은 이 분기 말에 운용 수익률을 부풀리기 위해서 보유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또 이로 인한 인위적 상승세를 좀 기대해보자는 월가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BMO 캐피탈 마켓의 브라이언 베스키 CIO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주장이고요. 그 주장을 한번 근거를 봤더니요, 지난 QE3 발표 이후에도 기관들이 지금 주식이 모자란대요. 그래서 보유량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사람들은 9월 달에 뭐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니 연준의 QE3니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 9월 달 미 증시 상승률에 비해서 기대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급하게 윈도우 드레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 거래일 남았잖아요. 오늘 내일. 그래서 단기 뭐 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유로존 우려감, 여기에 또 해지를 해줄 윈도우 드레싱, 그래서 얼마나 나올지는 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CNN 머니 보시죠. 글쎄 증시도 미국이 좀 앞서가고 미 대선도 우리나라보다는 결과가 먼저 나오겠죠. CNN 머니 보시면은 재정 절벽 앞에 선 두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은 뭐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뭐 어느 나라든 이제는 경제가 가장 큰 화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지금 재정 적자가 워낙 커서 이를 두고서 뭐 재정 절벽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내년 2013년에만 미국의 경우
지금 보시는 대로 7조 달러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는데, 뭐 세수를 늘리든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가 아무튼 해결해야 되는 채무가 7조 달러인데, 이를 놓고서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는 과연 어떻게 요리할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바마의 경우는 부자 과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리면 된다는 주장이고, 공화당의 롬니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은 딱 90일만 달라, 90일 내에 해결을 해주겠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골자가 어떻게 됐든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미국 대선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12월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지난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뭐 오바마, 고이즈미, 노무현 대통령 뭐 다 비슷한 이 색깔로 따라갔던 이런 이 정서적인 정치적 교감을 글로벌로 봤을 때, 또 한 번 세련된 포퓰리즘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길지, 아니면 정통 자본주의 논리로 강경 보수론을 펼치는 롬니가 이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 적어도 두 후보의 이 색깔이 정확하게 반대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좀 정치적으로 깔끔해 보인다고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이상하게 좀 섞여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일단 보고요. 이 승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